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장외에서 이제 이화그룹이 거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장외 라운드에서도 지분 경쟁은 이제 이어질 수 있고 기타 중요한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결국 보니까 그 사측에서 이화그룹 사측에서는 이화전기의 지분을 50.09%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반을 넘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좀 코아스 측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의결 가능한 의결권 주식수로 따지면 48%대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꼭 넘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화그룹 사측에서 44.36%까지 지분을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코아스 측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화그룹주들의 지금 현재 장외 상황,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변수가 발생했죠. 그 자시법, 자본시장법 보면은 냉각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 변수가 등장이 됐는데 요걸 우리가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대박 매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하튼 중요한 건이 있는 것은 무조건 제가 영상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나 또 장애 상황, 중요한 상황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 드려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네, 문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화전기의 지분은 이트론 쪽에서 추가를 한 거죠. 이화 사측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대로 50.09%까지 지분을 늘려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9월 11일 날 발표된 이 공시에 따르면 의결권 보유 비율은 48.58%예요. 의결권으로 보면은 50%는 넘지 못한 48%대거든요. 물론 이 변화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그 부분은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코아스 측에서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네, 보유를 자, 이렇게 보시면 34%대까지 보유를 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34%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34%면 특별 결의 저지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변수가 좀 생겼다는 부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화전기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자, 이투론 같은 경우는 44.36%까지 지분이 늘어났죠. 최대 주주가 EID이기 때문에 EID 측에서 이투론의 지분을 44.36%까지 늘려놨습니다. 역시 코아스 측이 이제 11.36% 보유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 상태고.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37.34% 정도 이화전기가 EI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상장되었을 당시에 지분의 변동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근데 이제 장외에서도 충분히 지분 경쟁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높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이 냉각 기간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트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그 냉각 기간이라고 돼 있죠. 자본시장법에 있는 냉각 기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이에요. 경영 참가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단순 투자 목적으로 5% 이상의 보유자가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9월 3일 날 그 지분을 대량 매수를 했잖아요.
코아스 측에서 이화전기를. 그죠? 그리고 그걸 9월 4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4, 5, 6, 7, 8, 9월 8일까지는 추가 취득이 이제 금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적립매매 기간 동안에 나중에 인수했던 1914만 여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죠? 네. 자,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좀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네,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설왕설래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자시법상으로는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취득은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코아스 측이 이화전기를 34.03%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 1914만 주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총 특별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33% 지분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화그룹 사측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인 주총 특별 결의를 그네들 의도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죠,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총 특별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건들을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정관 변경, 감자, 합병 분할, 기타 아주 중요한 거를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33.33% 이상의 지분은 좀 보유를 코아스 측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33.34%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1914만 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으로 그 냉각기관 건 때문에 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코아스 측이 좀 불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한 부분의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찬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화그룹주들의 장외 상황은요, 여러분 이 비상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막바로 거래가 막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이제 경과 과정이 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경과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장에서 주가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물론 여러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M&A라든가 이런 건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외에서 호가는 나와 있어요. 호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는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인데 팔자죠, 팔자. 매도 호가. 이거는 이제 매수 호가 오른쪽에 삽니다. 삽니다 매수 호가는 아직 없겠죠. 뭐 당장 뭐 엊그제 그 정리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벌써 바로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 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팝니다의 매물은 뭐 500원 해가지고 수량 5,000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는 건데 지금 막바로 그 비상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거래되는 건 아니고 조금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EID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EID도 역시 이제 사자호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뭐 200원, 뭐 300원, 뭐 20만 주, 1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제가 일단 뭐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10원, 뭐 7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장외에서도 상당히 변합니다.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사자호가는 역시 아직까지는 좀 없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바로 비상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중요 정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OTC 시장에서 내년도 1월부터 상폐기업부 종목은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여하튼 이 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하튼 중요한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EID 또는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대박주,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기간은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 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 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이슈건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 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자본의 10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